먼저 받아야 교육 줘야 나중에 성장하다. 일단 사업적으로 가시면 더 도움이 된 사업을 하라고요? 사업하면 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사업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집에서 그냥 그 시리아빵 이런 거 만들어서 시리아빵이요? 시리아빵. 시리아 해장국. 시리아 할머니 해장국. 시리아 떡볶이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포도차트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팔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적인 마음 가지고 있고 뭔가 하게 되면 열심히 할 거고 성공할 가능성이 가능성까지 있어요. 저는 질문 하나 있어요. 이 장면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맞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인접국이잖아요. 언어에 대한 장벽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캐나다나 뭐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언어에 대한 습득에 대한 기간이 걸려요. 그 기간은 이제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투자의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되는 국가도 있고 안 되는 국가도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요? 네. 한국?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된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예능은 모아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도움이 돼요. 누가 하는 먹고 살겠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도움이 될 수도 아니, 언제부터 형님이야. 왜냐면 나라 좀 달라. 남수단에 굉장히 많은 중국 기업이 있어요. 네. 그 나라가 재건될 때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도 라이베리아에서 엄청 심각한 전쟁이 있어갖고 많은 이제 난민들이 가나로 이제 왔었거든요. 지원도 해주고 이제 모든 것을 해주는데 그렇게 쉽게 도움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제 가나에서 드너게서 나는 살겠다 아니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라. 그건 없이 저는도 이 사람들이 지원을 계속 공짜로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 사람들 돈으로 이제 계속 지원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가나가 가나? 쌤 머추리. 아이고 저희 이거 모르세요? 샘 오치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오치리. 예. 네. 레바논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아이가 5명인 30대 엄마예요. 남편이 1년 전에 폭격으로 죽었대요, 시리아에서. 5명을 키워야 돼. 5년 동안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성장하면서 엄마가 생활력이 없다는, 생활 자주권이 없다는 걸 알고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한대요. 엄마한테는 아예 바라지도 않고. 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어? 유엔 난민기구에서 다 해주는데. 그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엄마의 존재감이에요. 그렇죠? 그 엄마도 자기 스스로가 하잘것없는 직업이라도 갖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애들에게 스스로가 엄마가 해주는 거야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굉장한 오해예요. 난민들은 거기서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거기 안주하지 않느냐? 절대 아니에요.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세계적으로 원인을 집중하진 않고 그냥 현재 도움을 하려고 하는 그 거예요? 원인은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왜냐면 지금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받아줄.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난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평화를 찾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종교 분쟁 해결돼야 돼요. 인종 문제, 민족 문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제가 각 지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뭐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왜 싸우는 거야? 종교는 왜 있는 거야? 사랑하자고 있는 건데 파벌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죽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린 다 사랑해야 돼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뒤에 후광이. 푸시무시하고 사랑합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 해결은 힘든 문제라 푸시무스하고한테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나 지금 굉장히 기뻐요. 아니에요.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푸시무시하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험을 열어줬어요. 약간 좁은 거 아니죠? 네, 자, 난민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문제지만 받아들인 난민을 어떻게 현지처럼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프로그램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각 나라에 좀 이렇게 난민의 적응을
돕는 혜택이나 도움이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먼저 캐나다. 캐나다에서 내용. 헬스케어하고 언어 트레이닝이랑 그리고 집 구할 때까지 집을 해줘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돈을 조금 줘요. 한 2,060불 주고 그 다음에 네. 1년에 25,000불까지 받을 수 있고 애기 있거나 상황 따라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리가 시리아 쪽 난민들 위한 예산을 만들었는데 한국 돈으로 한 5,800억 정도 되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국가에서 해주는 것보다 저는 좀 시민들이 요즘 활동하고 있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이제 난민들 위한 봉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즉 이제 한 800만 명 정도 되고 적십자 같은 단체에서도 이제 그 총 직원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직업 외에 개인적으로도 도와주는 사람도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네, 노르웨이에서는 난민이 노르웨이에 도착하면 노르웨이에서 난민으로 살 수 있는지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도 그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거든요. 너무 좋아.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2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같이는 집을 제공하고 네, 노르웨이 말 교실이랑 뭐 노르웨이 문화, 노르웨이 그 사업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되게 좋은데 그런데 다른 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나라랑 비교하면 노르웨이 혜택이 엄청 더 좋으니까 난민들도 소문을 듣고 목적으로 노르웨이를 가서 이제 총리가 좀 혜택을 좀 더 낙하하고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혜택 일을 못하게 하고 하면 물가가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장치가. 것도 네. 자, 난민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난민 수용 혜택을 비슷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되게 많이 퍼주고 어떤 나라는 너무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몰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노르웨이 얘기가 나왔죠. 스칸디나비아 나라들끼리도 좀 형평을 맞추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난민 수용 혜택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비슷하게 해야 된다. 니콜라이. 일단 난민 문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사실 국제적인 조약이나 뭐 협정을 이렇게 맺자. 규칙 참여하고 네. 쭉 다 똑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난민 협약이 그리고 수용할 인원 수도 그것도 보통 인구 대비 그런 거 잘 계산을 해서 그것도 나누면 돼요. UN 회원 국가는 지금 193개국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해서 그거 나누면은 저도 그거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는 일자리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200만 명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자리 없는데 독일은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일자리 되게 많은데 그건 채워줄 독일 국민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국가들은 서로 협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라끼리 이제 협상까지 해야 되면 그거는 끝이 없고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쭉 똑같이 줘야 되는 혜택들이 그거예요. 의료보험 그리고 뭐 아니, 근데 그리스는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독일이랑 똑같이. 그리고 아니요 그 의료보험을 덜 받으면 돼요. 수용할 사람들을 덜 받으면 돼요. 일자리 없으면 그렇게 덜 받으면 된다고. 근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수용할 경우에 이렇게 수용해라라는 식의 표준을 만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이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에 맞춰야 되고 가이드라인이라거나 뭐 그런 거를 제공해서 다들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게 좋긴 한데 네. 근데 다들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는 너무 각국의 독립주권에 조금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예 얘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정말 나라별로 정치적인 이슈도 타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정말 의미가 비슷하게죠. 비슷하게. 근데 기본적인 유엔 뭘 궁시렁거려. 아니 똑같이 했다고 그거 자연에서 그거 난 거예요. 비슷하게 줘야 되냐요? 비슷하게 줘야 된다고 주는 거죠. 비슷하게 해야죠. 너무 애매하잖아. 근데 비슷하게 해야 돼. 표준은 동의해요. 방금 알베 그 말씀하신 거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도 줘야된다는 지금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민 받아들이는 거는 기부잖아요. 강제적으로 기부, 네가 이 나라 매달에 한 번, 몇 년에 30만 기부하겠다. 어느 정도 장현 씨, 장현 씨와 정우성 씨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정도 그냥 개혁을 받고 어느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완전 원래는 무섭네. 까먹었어. 그래서 까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난민 생긴 이유는 서방 나라. 종교도 무조건 있지만
근데 정치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도 분명히 거기에 그래서 안 받아주면 안 들어. 중국이 베트남에서 전쟁한 적이 이거 없다. 아니고요. 중국이 북한이랑 한 적이 없다.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래서 사업들을 막 그래, 안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많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저는 기부도 아니고 그냥 임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무 아니고 이기 때문에 수학 때문에 임무 아니고 오늘도 외로운 우리 일단 수영 나라들은 잘못한 거 있어서 난민 많이 생겨서 이런 거는 임무 아니고 나는 사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맞아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동양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바다 수준이 오를 거잖아요. 네. 오르면서 사람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서 난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중국이 그러면 기후 변화에 뭐 탄소 배출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거는 사죄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의 관점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그 도움을 주는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빈곤국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캠프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빈곤국 중에서도 더 빈곤층이 사는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터키도. 네. 이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민을 수용할 때 여러분들이 난민을 수용할 때 당신 국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국제사회가 다 돌보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지원을 해준다라는 어떤 인식을 공유해야 되겠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에 위로는 막혀 있고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난민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것이라던가 원하시는 방향이나 뭐 이런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가시죠. 그리고 이제 거의 저도 쫓아가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난민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에 근접해 있는 국경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갈 때 아무도 안 데려가거든요. 저 혼자 가고 유엔 난민기구 한국 그 대표 직원과 함께 가고 자원봉사 가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 마음은 지어줘. 너무 고맙죠. 뭐 지어준다고 그러고 네네네. 잘 모르니까. 네. 마음은 너무 고맙죠. 그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요. 근데 사실은 현금 지원이 최우선시돼요. 현금 지원. 이제 현금 지원만 받고. 네. 우리나라가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가 2001년에 동경 연락 사무소로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에 먼저 사무소가 생겼는데 일본은 정부 후원금이 우리나라 뭐 수십 배예요. 그리고 기업 후원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민간 후원금이 우리나라가 늦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앞섰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이 많고 따뜻하고 사랑이 풍부한 민족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업 후원이 굉장히 수치가 낮아요. 기업들이 좀 나서야 되겠네요. 기업 이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기업은 이제 이거 끝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가지 마세요. 너무 가지 마세요. 1대1로 얘기하세요. 1대1로. 이제 1대1로 얘기하시겠네요. 아니에요. 경구 씨한테 하고 싶어. 감각성이 있어요. 밥을 내가 살게. 전영우 씨 지금 사진 찍었으니까 됐어요. 오늘 목표 이런 거예요. 투자라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챙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큰 기업. 네. 자, 마지막 토론 한번 해볼까요? 네, 제98회 비정상회담 정우성 씨 본인의 안건이었는데요.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마지막 토론 한번 해볼까요? 네, 제98회 비정상회담 정우성 씨 본인의 안건이었는데요.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가려서 6명이었죠. 좀 대단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시는데. 네. 정우성 씨 안건은 정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굉장히 남의 문제가 아니까 우리 네.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구촌 식구들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먼 얘기처럼 느껴졌지만 또 그죠? 네. 본질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 예능 프로그램인데 좀 약간 너무 진지해서 좀 걱정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